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MLB 메이저리그 15경기 미네소타 vs 볼티모어. 이번 경기는 한두 개의 단발성 장타보다 한번 찾아온 득점 기회를 얼마나 긴 이닝으로 연결하느냐가 승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미네소타도 선두 타선이 출루하고 중심 타선이 장타를 만들어내면 충분히 먼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중심 타선 이후 하위 타선에서 공격이 끊기면 상대 마운드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면서 비기닝까지 확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볼티모어는 선두 타선이 2명 이상 연속으로 살아나가는 순간 덕아웃에서 희생번트와 강공을 모두 열어놓을 수 있다. 주자를 진루시킨 뒤 중심 타선이 외야 깊숙한 장타를 만들어내고 다음 타자까지 적시타를 이어가면 아웃카운트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점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중심 타선이 주자를 정리한 뒤에도 하위 타선에서 추가 안타가 나오면 다시 상위 타선으로 공격 기회가 연결된다. 상대 입장에서는 한번 흔들린 마운드를 교체하더라도 새롭게 올라온 투수가 곧바로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승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볼티모어 덕아웃이 여기에 공격적인 그린라이트까지 더하면 주자의 스타트 자체가 상대 배터리의 투구 선택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한다. 투수가 주자를 지나치게 의식하면 빠른 공이 스트라이크 존 가운데로 몰릴 수 있고 중심 타선은 그 항구를 놓치지 않고 장타로 연결할 수 있다. 반면 미네소타가 반격에 나설 때는 볼티모어 포수의 상황 판단과 내야 수비의 병살 처리 능력이 중요한 방어 장치가 된다. 무사일루나 1사11호에서도 낮은 코스로 땅볼을 유도하고 이루수와 유격수가 빠르게 연결하면 상대의 공격 흐름을 단숨에 끊어낼 수 있다. 외야 수비 역시 펜스 방향으로 뻗는 타구의 첫 판단을 빠르게 가져가며 장타를 차단하면 미네소타가 연속 득점으로 따라붙는 흐름을 억제할 수 있다. 결국 공격에서는 한번 열린 이닝을 여러 득점으로 키우고 내야 수비와 외야 수비에서는 상대의 반격을 짧게 끊어내는 쪽이 경기를 장악하게 된다. 이런 비기닝 생산 능력과 공격적인 주루 운영, 그리고 흐름을 지켜내는 내야 수비와 외야 수비까지 묶어서 판단하면 볼티모어가 한번 잡은 주도권을 쉽게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미네소타 패 강추? 승일 패패 추천. 핸디 패 추천. 언더 오브 언더 추천. 세인트루이스 vs 필라델피아. 이번 경기는 장타 숫자보다 무사일루와 1사3루 같은 한 점짜리 상황을 어느 쪽이 더 정확하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이다. 세인트루이스도 선두 타선의 번트와 도루로 득점권을 만들 수 있지만 필라델피아가 포수의 견제 유도와 내야 수비의 빠른 전진 대응을 가져가면 작전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다. 필라델피아는 주자가 나가면 상대 투수의 투구 동작을 충분히 읽은 뒤 번트와 도루, 히트 앤드런을 선택적으로 섞으며 수비 위치를 흔들 수 있다. 유격수가 2루 베이스 쪽으로 움직이고 이루수가 1루 커버를 준비하는 순간 생기는 내야 빈 공간을 타격 방향과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리고 중심 타선은 무조건 장타를 노리기보다 3루 주자가 있을 때 외야, 깊은 희생플라이 하나로 득점을 완성하는 척근이 필요하다. 한 점 승부에서는 이런 타석 하나가 장타 한 방만큼 가치가 크다. 하위 타선에서도 필라델피아가 땅볼 진루타와 볼넷으로 공격을 끊지 않는다면 세인트루이스는 계속 주자를 둔 상황에서 투수와 내야수를 움직여야 한다. 수비에서도 필라델피아는 상대가 번트 자세를 보이는 순간 유격수와 이루수의 베이스 커버 위치를 빠르게 정리하며 선행 주자를 잡아낼 수 있다. 일루수가 낮거나 짧은 송구를 안정적으로 처리해주면 급하게 진행되는 번트 수비에서도 실책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주자가 득점권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외야수가 평소보다 전진한 수비 위치를 가져가 짧은 안타에도 홈 승부를 걸 수 있다.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단타 하나가 나와도 필라델피아 외야수의 빠른 홈 송구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3루 주자의 스타트 자체가 조심스러워질 수 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단순히 안타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한 베이스를 더 보내고 상대에게는 한 베이스를 덜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5회 이후 한 점 차 승부가 이어질수록 번트 하나, 볼넷 하나, 희생플라이 하나가 그대로 승패에 연결될 수 있다. 결국 스몰볼 수행 능력과 번트 수비, 포수의 견제 유도, 외야진의 전진 수비까지 세밀한 야구의 완성도에서 필라델피아가 앞설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세인트루이스 패 강추? 승일 패패 추천. 핸디 패 추천. 언더 오브 언더 추천. 애슬레틱스 vs 템파베이. 이번 경기는 중심 타선의 장타 숫자보다 하위 타선에서 얼마나 공격 이닝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승부가 될 전망이다. 템파베이는 79번 타순이 볼넷과 단타로 출루하면 곧바로 희생번트까지 연결해 선두 타선 앞에 득점권 주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위 타선에서 만들어낸 주자를 선두 타선이 다시 이어받으면 상대 투수는 아웃카운트를 제대로 늘리지 못한 상태에서 중심 타선을 상대해야 한다. 그리고 중심 타선이 득점권에서 외야, 빈 공간을 정확하게 공략하면 작은 출루 하나가 실제 득점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완성된다. 템파베이가 무서운 부분은 정규 타격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너 내야수가 뒤로 빠지는 순간에는 기습번트를 시도할 수 있고 3루 주자가 만들어지면 덕아웃이 스키즈를 선택하면서 상대 배터리의 허를 찌를 수 있다. 애슬레틱스 입장에서는 매 타석마다 정상적인 타격과 번트 가능성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내야 수비 위치를 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진다. 반면 애슬레틱스가 출루 이후 후속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공격 흐름 자체가 한두 명의 중심 타자에게 집중될 위험이 있다. 템파베이는 내야 수비에서도 느린 땅볼을 잡은 뒤 빠른 송구 전환으로 선행주자를 지원할 수 있어 애슬레틱스의 짧은 타격을 끊어낼 여지가 충분하다. 외야 수비 자원들이 타구 출발과 동시에 빠르게 낙하 지점을 판단하면 좌우 외야 사이로 떨어질 수 있는 타구까지 단타 수준에서 묶을 수 있다. 결국 템파베이는 공격에서는 작은 출루를 한 점으로 바꾸고 내야 수비와 외야 수비에서는 상대가 노리는 추가 베이스를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하위 타선에서 시작된 공격을 선두 타선과 중심 타선까지 길게 연결하는 능력까지 감안하면 기회 포착 능력에서 템파베이가 한 발 앞설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애슬레틱스 패 강추. 승일패 패 추천.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애리조나 vs 콜로라도. 이번 경기는 단순히 홈런 숫자를 비교하기보다 누가 더 많은 강한 타구를 인플레이로 만들어내고 그 타구를 실제 출루와 득점으로 연결하느냐가 핵심이다. 애리조나는 선두 타선이 배트를 짧게 가져가면서 유격수와 이루수 주변을 빠르게 통과하는 타구를 생산하면 초반부터 누상의 주자를 쌓아갈 수 있다. 그리고 중심 타선에서는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외야수 사이를 가르는 중장거리 타구를 만들어 한 번에 득점권을 정리하는 장면을 노릴 수 있다. 3루 주자가 만들어졌다면 무리하게 장타만 고집하지 않고 외야, 깊숙한 희생플라이를 선택할 수 있어 한 점을 만드는 방식도 다양하다. 하위 타선에서 빗맞은 타구 하나가 내야수 사이에 떨어지는 순간 공격이 끝나지 않고 다시 상위 타선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반면 콜로라도는 타구 자체가 강하게 형성되더라도 애리조나 유격수가 첫 바운드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면 내야 안타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좌중간과 우중간으로 향하는 타구 역시 중견수가 빠른 낙구 지점 판단으로 끊어내면 2루타가 단타로, 단타가 외야 뜬공으로 바뀌는 장면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같은 수준의 타구가 나오더라도 실제 결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는 중앙 수비 라인의 대응 속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애리조나 포수도 타자의 앞선 타석 결과를 토대로 승부 코스를 바꾸면서 강한 정타가 반복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바깥쪽 변화구로 배트를 끌어낸 뒤 몸쪽 빠른 공을 섞거나 반대로 몸쪽을 의식시킨 뒤 바깥쪽으로 타구 방향을 제한한다면 콜로라도의 강한 스윙을 정면 타구로 유도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애리조나는 공격에서 타구가 완벽하게 맞지 않더라도 계속 인플레이 상황을 만들어 상대 내야 수비에게 처리 부담을 누적시킬 수 있다. 결국 라인 드라이브 생산, 인플레이 비율, 득점권에서의 중장거리 타구와 희생플라이 그리고 유격수와 중견수가 책임지는 타구 처리까지 연결하면 애리조나 쪽 경기 구조가 한층 더 짜임새 있다. 타석마다 상대 수비에게 직접 판단을 요구하는 공격이 반복될수록 작은 실책성 장면과 추가 출루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타구의 속도와 방향을 실제 득점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애리조나가 조금씩 차이를 만들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애리조나 승 강추. 승일패 승 추천.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샌프란시스코 vs 휴스턴. 이번 경기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장타를 만들어내느냐보다 타석 하나를 얼마나 끈질기고 세밀하게 운영하느냐가 승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샌프란시스코는 선두 타선이 두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파울 커트를 이어가면서 상대 투수에게 계속 추가공을 던지도록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볼넷이나 짧은 안타 하나만 만들어도 뒤이어 나오는 중심 타선은 득점권 상황에서 장타와 라인 드라이브 타격을 선택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주자가 3루까지 진루한 상황에서는 큰 스윙보다 외야 뜬공 하나만으로도 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 효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 하위 타선 역시 삼진 대신 땅볼과 외야 뜬공을 생산하며 주자를 움직이면 공격 흐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타석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1회부터 반복되면 휴스턴 투수진은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기 위해 계속해서 많은 공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초반 스코어가 팽팽하더라도 46회에 접어들면서 누적된 투구수가 마운드 운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샌프란시스코는 상대 개투진이 예상보다 일찍 가동되는 순간에도 똑같이 파울 커트와 짧은 컨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투수에게 적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포수 역시 상대 타순이 반복될수록 초구 스트라이크 여부와 직전 타석의 노림수를 기억하면서 카운트 운영을 세밀하게 바꿀 수 있다. 내야 수비에서는 유격수와 이루수의 넓은 커버 범위가 땅볼 타구를 안정적으로 정리하고 3루수가 강한 타구를 끊어내면 상대의 연속 출루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외야 수비도 라인 드라이브 타구의 방향을 빠르게 읽어 중계 플레이까지 정확하게 연결한다면 휴스턴의 추가 진루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결국 타석에서는 상대 마운드를 천천히 소모시키고 인플레이 상황에서는 내야 수비와 외야 수비가 흔들리지 않는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샌프란시스코 승 강추. 승일패 승 추천.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샌디에이고 vs 미러키. 이번 매치는 어느 팀이 먼저 점수를 내느냐 못지않게 득점 직후 다음 이닝을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중요한 승부다. 샌디에이고는 점수를 만든 뒤 공격이 느슨해지기보다 다음 이닝 선두 타선부터 다시 상대 투수의 스트라이크 존을 끈질기게 확인할 수 있다. 선두 타선이 볼넷이나 짧은 안타로 살아나가면 미러키 마운드는 직전 실점에 이어 또다시 주자를 둔 상태에서 중심 타선을 상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투수가 주자를 지나치게 신경 쓰면 타자와의 승부가 소극적으로 변하고
샌디에이고 중심 타선은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추가 적시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하위 타선이 파울로 승부를 늘려주면 단순한 출루 이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한 타석에서 공 개수를 6개, 7개씩 끌어내는 장면이 반복되면 미러키는 한 이닝을 막아내더라도 다음 이닝부터 개투 운영에 부담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미러키가 추격 기회를 만들었을 때는 샌디에이고 포수의 경기 조율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활용하고 득점권에서는 낮은 변화구로 땅볼을 유도하면서 타자에게 같은 승부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유격수와 이루수가 2루 베이스 주변에서 빠른 연결 동작을 가져가면 미러키가 어렵게 만든 무사 또는 1사 주자 상황도 병살 하나로 정리될 수 있다. 외야 수비 역시 펜스까지 뻗는 타구를 끝까지 따라가며 장타를 막고 짧은 안타에서는 홈 송구를 강하게 가져가 상대 주자의 추가 진루를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샌디에이고는 공격에서 한 점을 뽑아낸 뒤 다시 한 점을 노리고 야수진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점수를 지켜내는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 결국 득점 직후 이닝 관리, 선두 타선의 채출루, 중심 타선의 추가 적시타와 하위 타선의 끈질긴 타석까지 연결되면 샌디에이고가 경기 흐름을 끊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승 강추. 승1패 승 추천.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마이애미 vs 피츠버그. 이번 경기는 단순한 장타 숫자보다 각 이닝의 첫 번째 타자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매치업이다. 선두 타자가 출루하면 투수는 타자와의 승부에만 집중할 수 없고 포수 역시 주자 견제와 도루 가능성을 동시에 계산해야 한다. 이 순간 내야수의 베이스 커버 위치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평소라면 정면으로 향할 땅볼도 내야 안타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피츠버그는 이런 작은 변화를 이용해 안타와 볼넷, 내야 안타로 먼저 주자를 만들고 중심 타선까지 공격을 넘기는 형태를 기대할 수 있다. 중심 타선에서는 굳이 홈런만 기다리지 않아도 외야, 깊숙한 장타와 희생플라이를 이용해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위 타선이 다시 출루를 이어주면 마이애미는 한 이닝을 끝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다음 공격을 준비해야 한다. 반면 마이애미는 이닝 선두가 출루하지 못했을 때 중심 타선의 장타가 솔로성 공격으로 끝나면서 득점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주자가 나가더라도 피츠버그 포수가 리드폭을 관리하고 유격수와 3루수가 번트 타구에 빠르게 대응하면 진루 과정부터 막힐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사일루에서 번트를 선택했는데 선행 주자가 잡히면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어렵게 만든 출루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득점권에서는 피츠버그 외야수들의 전진 수비 위치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짧은 안타성 타구에 빠르게 접근한 뒤 홈 방향으로 정확하게 송구하면 3루 주자의 스타트를 늦추거나 그대로 묶어둘 수 있다. 중계 플레이까지 매끄럽게 연결되면 장타를 허용하더라도 추가 베이스를 막아 한 점 차 승부를 유지하기가 수월해진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 번의 큰 타구보다 선두타자 출루, 진루, 중심 타선의 해결, 하위 타선의 지출루가 얼마나 반복되느냐에서 차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격 이닝의 시작과 끝을 계속 연결하고 내야 수비와 외야 수비에서는 상대의 추가 진루를 지원할 수 있는 피츠버그가 경기 설계에서 앞설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마이애미 패 강축. 승1패 패 추천. 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디트로이트 vs 클리블랜드. 이번 경기는 단순한 안타 숫자보다 볼넷으로 얻은 주자를 어느 팀이 더 효율적으로 홈까지 불러들이느냐가 핵심이다. 디트로이트도 선두 타선이 상대 투수의 제구 흔들림을 이용해 출루를 만들 수 있지만 후속 타석에서 장타나 적시타가 나오지 않으면 기회가 그대로 사라질 수 있다. 반면 클리블랜드는 볼넷 직후부터 주자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상대 배터리가 타자에게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런앤히트와 도루 가능성이 동시에 열리면 디트로이트 내야지는 베이스 커버를 먼저 의식해야 하고 평소라면 잡을 수 있는 타구가 내야 사이를 빠져나갈 여지도 생긴다. 그 상태에서 중심 타선이 외야 깊숙한 타구를 만들어내면 선두 타선의 볼넷 하나가 그대로 선취점이나 추가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더 까다로운 이유는 중심 타선에서 공격이 끝나지 않고 하위 타선이 다시 출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위 타선이 볼넷과 짧은 안타를 통해 룰을 다시 채우면 상대는 상위 타선을 또다시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해야 한다. 이 과정이 두세 차례 반복되면 안타 숫자가 크게 차이 나지 않더라도 실제 득점에서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수비에서는 포수가 불필요한 볼넷을 줄이면서 스트라이크 존 가장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기 운영이 중요하다. 클리블랜드 내야진이 평범한 타구를 확실하게 처리하고 병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디트로이트의 출루 흐름은 길게 이어지기 어렵다. 외야 수비 역시 펜스 근처 장타성 타구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2루타가 3루타로 커지는 상황을 막는 것이 한 점 싸움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결국 클리블랜드는 공격에서는 볼넷을 실제 점수로 바꾸고 수비에서는 상대의 추가 진루와 실책성 상황을 줄이는 효율적인 야구를 펼칠 수 있다. 한 번의 화려한 장타보다 출루 하나를 끝까지 살려내는 세밀함에서 클리블랜드가 더 앞설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디트로이트 패 강추. 승1패 패 추천. 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워싱턴 vs 시카고 컵스. 이번 경기는 경기 초반보다
타순이 2바퀴 이상 돌아간 68의 공격 퍼포먼스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시카고 컵스는 선두 타선이 앞선 타석에서 확인한 투구 패턴을 기억한 뒤 상대 개투진을 상대로 다시 출루를 만들어내는 과정부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타석에서는 무조건 빠르게 방망이를 내기보다 볼 카운트를 충분히 가져가면서 상대 불펜이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릴 수 있다. 선두 타선이 살아나가면 중심 타선은 장타성 타구와 짧은 적시타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서 득점권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그리고 중심 타선에서 한번 공격이 끊기더라도 하위 타선이 볼넷과 희생번트로 다시 주자를 움직이면 워싱턴 불펜은 편하게 이닝을 끝내기 어렵다. 이렇게 한 이닝 안에서 상위 타순과 하위 타순이 모두 역할을 해주면 상대 개투지는 매 타석 주자를 의식한 투구를 해야 한다. 반면 워싱턴은 6회 이후 선두 타자가 출루하지 못할 경우 중심 타선이 주자 없는 상황에서 장타를 노려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카고 컵스 포수가 이 타이밍에 개투진의 컨디션을 빠르게 파악하고 낮은 코스 승부를 유도한다면 워싱턴 중심 타선의 강한 타구를 땅볼로 묶을 수 있다. 내야에서는 유격수와 이루수가 병살 연결을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출루 이후 이어지는 공격을 끊어낼 수 있다. 외야 수비 역시 이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오려는 순간 정확한 중계 송구를 연결하면 워싱턴의 과감한 주루 판단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결국 시카고 컵스는 공격에서는 타순이 반복될수록 높아지는 적응력, 수비에서는 개투진과 포수의 호흡 및 야수진의 집중력이 동시에 살아날 수 있다. 6회 이후 한 점의 가치가 가장 커지는 구간에서 이러한 세밀함이 누적된다면 시카고 컵스가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워싱턴 패 강축. 승일패 패 추천.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버브 추천. 뉴욕 양키스 vs 시애틀. 이번 경기는 초반에 어느 팀이 먼저 장타를 터뜨리느냐보다 7회 이후에도 타석 집중력과 수비 범위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매치업이다. 뉴욕 양키스는 선두 타선이 경기 막판에도 파울 커트와 볼넷으로 출루 기회를 만들면서 상대 개투진의 공 개수를 꾸준히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주자가 만들어진 뒤에는 중심 타선이 장타로 해결하고 하위 타선은 진루타와 번트로 다시 기회를 이어주는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이런 공격 구조는 한두 타선에만 득점 부담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경기 시간이 길어져도 공격의 형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시애틀도 중심 타선의 장타로 한순간 흐름을 뒤집을 수 있지만 뉴욕 양키스 포수가 경기 내내 안정적인 프레이밍과 블로킹을 유지하면 좋은 타격 코스를 쉽게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8회 이후 낮은 변화구 승부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포수가 공을 뒤로 빠뜨리지 않으면 시애틀 주자들이 한 베이스를 공짜로 얻는 장면도 크게 줄어든다. 수비에서도 뉴욕 양키스 유격수가 내야 깊숙한 지역까지 움직이며 타구를 처리하고 중견수가 좌중간과 우중간 장타 코스를 넓게 책임지면 안타성 타구 여러 개를 직접 끊어낼 수 있다. 이런 플레이가 반복되면 시애틀은 잘 맞은 타구를 만들고도 출루하지 못하면서 타석에서 심리적인 부담까지 받을 수 있다. 덕아웃의 카드 운용 역시 긴 승부에서는 중요하다. 뉴욕 양키스가 대타와 대주자를 7회에 모두 소모하지 않고 8회, 9회, 연장까지 상황별로 나눴으면 승부처마다 새로운 선택지를 꺼낼 수 있다. 대주자가 투입된 뒤에는 희생번트와 진루타를 통해 득점권을 만들고 다음 타석에서 대타 카드를 활용하는 식으로 한 점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시애틀이 정규 이닝에서 승부를 끝내기 위해 카드를 빠르게 소진하면 연장 진입 이후 공격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 결국 타석 퀄리티, 포수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 유격수와 중견수의 넓은 수비 범위, 그리고 덕아웃의 대타 대주자 카드 분배까지 감안하면 뉴욕 양키스가 긴 승부에 더 강한 그림이다. 9회까지 승부가 갈리지 않더라도 마지막 한 타석과 한 번의 수비에서 집중력을 유지하며 뉴욕 양키스가 결국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뉴욕 양키스 승 강추. 승일패 승 추천. 핸디핸디 승 조율. 언더브 언더 추천. 토론토 vs 보스턴. 이번 경기는 상위 타선의 이름값보다 89번 타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토론토가 하위 타선을 빠르게 정리한다면 중심 타선을 상대하는 구간에서도 한결 편하게 경기 운영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보스턴의 89번 타자가 볼넷 하나를 골라내는 순간부터 경기 양상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주자가 나가면 도루 움직임으로 배터리를 흔들 수 있고 내야 수비가 베이스 커버를 의식하는 순간 런앤히트를 걸어 빈 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3루까지 주자를 보내놓으면 스키즈 번트를 통해 장타 없이도 한 점을 만들어내는 선택지가 생긴다. 더 까다로운 부분은 하위 타선이 이런 작전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번트와 도루를 의식하는 순간 강한 스윙으로 외야 라인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상하지 못한 장타 하나가 나오면 하위 타순에서 시작된 공격이 선두 타선까지 이어지고 토론토 투수진은 아웃 카운트를 잡지 못한 채 긴 이닝을 버텨야 할 수 있다. 반면 토론토는 보스턴 포수가 주자 움직임을 빠르게 읽고 내야 수비와 사인을 맞추기 시작하면 작전 성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번트 타구를 보스턴 내야수가 빠르게 처리하고 선행 주자를 잡아내면 토론토가 어렵게 만든 출루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외야 수비에서도 라인 드라이브 타구의 첫 판단이 중요하며 보스턴 외야수가 좌우 라인 쪽 깊은 타구를 단타 수준으로 억제한다면 토론토의 추가 득점 기회도 제한된다. 6회 이후 한 점 차 승부로 이어질 경우에는 어느 덕아웃이 먼저 과감한 작전 사인을 내느냐가 중요해지고
보스턴은 하위 타순에서도 여러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화려한 중심 타선 싸움보다 볼넷 하나, 도루 하나, 번트 하나와 빠른 송구 하나가 쌓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타순의 깊이와 하위 타선의 작전 수행 능력, 포수의 경기 상황 판단까지 종합하면 보스턴이 접전 구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토론토 패 강추? 승일 패패 추천. 핸디 패 추천. 언더 추천. 애틀랜타 vs 뉴욕 매치. 이번 경기는 장타 한 방보다 번트 하나와 전진 수비 한 번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도 선두 타선이 출루하면 희생 번트와 스키즈 번트를 섞으면서 득점권 주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뉴욕 매치가 3루수와 1루수의 출발 위치를 한두 걸음 앞당기고 유격수가 뒤쪽 빈 공간을 메우기 시작하면 단순한 번트 작전의 성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포수가 타자의 번트 자세를 빠르게 읽어내면 홈플레이트 앞쪽에 떨어지는 타구를 직접 처리하면서 애틀랜타의 주자 움직임까지 묶어둘 수 있다. 반면 뉴욕 매치는 공격에서 번트를 먼저 보여준 뒤 상대 코너 내야수를 전진시키고 그 다음 타석에서 비어있는 내야 공간을 노리는 변칙적인 선택까지 가져갈 수 있다. 세이프티 번트가 한 차례 성공하면 애틀랜타 3루수는 다음 타석부터 첫 스텝을 앞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 뒤쪽 유격수의 커버 범위까지 함께 넓어진다. 이 순간 강한 땅볼이나 짧은 타구가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면 단순한 번트 작전 하나가 이후 공격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주자가 3루까지 진출한 상황에서는 스키즈 번트가 실질적인 득점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뉴욕 매치가 타자의 번트 각도와 주자의 스타트를 정확하게 맞춘다면 한 점이 필요한 승부처에서 상대 내야 수비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진다. 수비에서는 정반대의 그림을 만들 수 있다. 뉴욕 매치의 3루수가 빠르게 앞으로 나오고 유격수가 3루 쪽 공간을 커버하면 애틀랜타의 세이프티 번트가 내야 안타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1루수가 정확한 폭으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마무리하고 포수가 홈 앞 짧은 타구까지 처리한다면 번트 하나로 흔들려는 애틀랜타의 의도를 초반부터 차단할 수 있다. 외야 수비까지 한두 걸음 전진한 위치에서 짧은 타구를 대비하면 내야수 사이를 빠져나간 공이 추가 진루로 이어지는 장면도 줄어들 수 있다. 결국 이번 승부는 누가 번트를 더 많이 시도하느냐가 아니라 번트를 통해 상대 수비 위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흔들고 반대로 상대 번트 작전을 얼마나 빠르게 읽어내느냐가 핵심이다. 공격에서 세이프티 번트와 스키즈 번트의 변주를 가져가고 수비에서는 포수와 코너 내야수의 전진 대응까지 연결할 수 있는 뉴욕 매치 쪽 작전 완성도가 한 단계 더 높아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패 강추. 승일 패패 추천. 핸디 패 추천. 언더 추천. 시카고 화이트삭스 vs 신시내티. 이번 경기는 단순히 어느 팀이 장타를 더 많이 생산하느냐보다 장타 이후 베이스 하나를 더 얻고 반대로 상대에게 그 베이스 하나를 얼마나 내주지 않느냐가 핵심이다.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좌중간이나 우중간으로 깊은 타구를 날리더라도 신시내티 외야수가 빠르게 펜스 쪽으로 접근해 공을 처리하면 추가 진루 선택이 쉽지 않다. 그리고 공을 잡은 뒤 가장 가까운 내야수에게 정확하게 연결하고 다시 홈까지 송구가 이어지면 2루 주자가 홈을 노리는 판단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장타성 타구 하나를 2루타에서 끝내는 것과 주자를 홈까지 허용하는 것은 한 점 싸움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반면 신시내티가 외야 깊숙한 타구를 만들어냈을 때는 공격적인 주루를 통해 시카고 화이트삭스 야수진의 송구 정확도를 계속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 외야수의 송구가 내야수 기준으로 조금 높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중계 과정에서 시간이 소모되고 그 사이 3루를 돌아 홈까지 파고드는 주자가 생길 수 있다. 특히 2아웃 상황에서는 주자가 타구와 동시에 과감하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계 플레이의 작은 오차가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이런 장면을 막으려면 외야수의 첫 번째 타구 판단부터 내야수의 컷오프 위치, 포수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송구까지 한 번도 끊기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신시내티가 강한 타구를 반복해서 생산하며 야수진의 송구 판단을 계속 요구하면 수비 부담은 이닝이 진행될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신시내티는 상대 장타성 타구를 빠르게 끊고 정확한 중계 송구로 추가 진루를 억제하면서 같은 장타를 허용해도 피해를 한 베이스씩 줄이는 운영을 가져갈 수 있다. 6회 이후 승부처에서 2루 주자를 홈에서 잡아내는 장면 하나가 나오면 단순한 아웃카운트 이상의 분위기 전환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공격에서는 같은 코스로 날아간 타구에서도 과감한 주루와 상대의 중계 실수를 이용해 한 베이스를 더 가져가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결국 야수진의 타구 판단, 중계 위치 선정, 홈 송구 정확도까지 연결해서 보면 신시내티가 작은 차이를 실제 점수 차이로 바꿔낼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시카고 화이트삭스 패 강추. 승일 패패 추천. 핸디 패 추천. 언더 추천. LA 다저스 vs 캔자스시티. 이번 경기는 단순히 어느 팀이 더 멀리 타구를 보내느냐보다 바람과 외야, 깊이 상대 야수 위치를 얼마나 빠르게 읽어내느냐가 중요하다. LA 다저스는 펜스를 직접 노려야 할 상황과 낮고 강한 라인 드라이브를 만들어야 할 상황을 구분하면서 타격 방향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외야수가 깊게 자리 잡으면 선두 타선이 앞쪽에 떨어지는 타구로 출루하고 외야 수비가 앞으로 당겨지면 중심 타선이 머리 위를 넘기는 장타성 타구를 노릴 수 있다. 그리고 코너 내야수가 라인을 비우는 순간에는
1루와 3루 선상을 따라 빠지는 짧고 강한 타구까지 활용하면서 캔자스시티 내야 수비 위치를 계속 흔들 수 있다. 이처럼 한 가지 타격 형태만 반복하지 않으면 상대 더가웃 입장에서는 내야 수비와 외야 수비 위치를 고정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캔자스시티가 장타를 의식해 외야 수비를 깊게 배치하면 LA 다저스는 단타와 주루로 한 베이스씩 전진할 수 있다. 그리고 짧은 타구를 막기 위해 외야 수비 깊이를 당기는 순간에는 다시 펜스 방향으로 날아가는 강한 타구가 위협적인 선택지가 된다. 포수와 더가웃 역시 경기 중 타구가 실제로 얼마나 뻗는지 확인하면서 내야 수비 위치와 외야 수비 깊이를 계속 수정할 수 있다. 특히 바람 방향이 바뀌거나 타구가 예상보다 많이 뻗는 구간에서는 이런 현장 대응 속도가 장타 한 개를 막아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6회 이후 승부처 타이밍으로 갈수록 한 번의 장타보다 상대 외야수 위치를 확인하고 빈 공간을 찌르는 타격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결국 LA 다저스가 구장 환경을 단순한 외부 변수가 아니라 공격 방향과 내야 수비 외야 수비 위치를 결정하는 하나의 전략 요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타구 선택과 야수 배치, 더가웃 대응까지 세밀하게 맞물린다면 경기 운영의 주도권은 LA 다저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LA 다저스 승 강추. 승 1패 승 추천.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LA 에인절스 vs 텍사스. 이번 경기는 특정 투수 한 명을 공략하는 방식보다 상대가 어떤 유형의 투수를 꺼내더라도 타선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LA 에인절스는 좌완이 올라오면 우타라인이 타격 지점을 앞쪽으로 가져가 빠른 공과 몸쪽 승부를 공략할 수 있고, 우완을 상대할 때는 좌타라인이 바깥쪽 공을 오래 보면서 강한 타구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가 좌완과 우완을 번갈아 투입하더라도 타선 전체의 공격 구조가 한꺼번에 흔들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선두 타선이 출루하면 중심 타선이 장타를 노리고, 하위 타선은 반대 방향 타격과 진루타로 다시 상위 타순까지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더가웃 역시 상대 개투 유형을 확인한 뒤 태타 카드를 빠르게 꺼내면서 유리한 좌우 매치업을 만드는 선택이 가능하다. 반대로 텍사스가 대타를 먼저 투입하면 LA 에인절스도 곧바로 투수 유형을 바꿔 다시 유리한 승부 구도를 만드는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포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타자의 좌우 유형과 앞선 타석의 타구 방향을 파악한 뒤 승부구 위치를 조정하면 강한 타구가 나오는 코스를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내야 수비가 그에 맞춰 유격수와 이루수의 시작 위치를 조절하고 코너 내야수까지 선상 타구를 대비하면 상대의 장타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외야 수비도 타자별 당겨치는 방향을 기준으로 수비 위치를 세밀하게 움직여야 단타를 장타로 허용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배터리의 승부 설계와 내야 수비 외야 수비 위치 조정이 맞물리면 텍사스 타선은 좋은 타구를 만들고도 야수 정면으로 보내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6회 이후에는 대타와 캐투 카드가 연속으로 등장하면서 좌우 매치업 싸움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도 LA 에인절스가 좌완에는 우타라인, 우완에는 좌타라인을 활용해 꾸준하게 출루와 장타를 만들어낸다면 공격 흐름이 쉽게 끊기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투수 유형 변화에 대한 타선 대응력과 포수의 승부 설계, 더가웃의 대타 활용, 내야 수비와 외야 수비의 위치 조정까지 종합하면 LA 에인절스가 한 수 앞선 경기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패 LA 에인절스 승 강추. 승 1패 승 추천.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조율.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